하필이게 또 잘렸다. 일자리 어딜 또 알아봐야 되냐? 걱정이다. 그래. 수심이 가득한 총식 씨. 어렵게 구한 일자리에서 쫓겨난 모양입니다. 여보. 아하, 이게 웬 물벼락이죠? 이게 뭐야? 아유, 또 잘렸어? 또? 아 일자리는 또 구하면 되지. 아유, 나가. 아이고, 지겨워. 내가 진짜 못 살아. 아내에게까지 문전박대를 당하는 총식 씨의 신세가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그를 주시하고 있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고작 저렇게 살 거면서 무슨 깊은 인연이라도 있는 듯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먹고 살기가 막막한 총식 씨가 폐지라도 죽기 위해 골목가로 나왔습니다. 어째 혈색도 좋지 않습니다. 급기야 피까지 토하고 쓰러지는 총식 씨. 이건 누가 도와줘야 할 텐데요. 때마침 구원처럼 나타난 두 사람. 아, 천만다행입니다. 거기 119죠.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이봐요. 정신 좀 차려봐요. 거리의 노인과 그를 맴도는 의문의 두 여자. 이들의 충격적인 관계가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오늘도 딸아이의 아침밥을 챙기는 이내 씨의 손이 분주한데요. 엄마, 나 늦었어. 야야! 밥은 먹고 가야지. 오늘 마뉴드 수업이야. 나 늦으면 바로 F 맞는다. 그러니까 일찍 좀 일어나랬지. 기다려. 엄마들 마음은 다 똑같겠죠. 참, 우유 먹고 가. 빗속에 그냥 타면 어지러워 이거사. 엄마 딸 이런 거 안 먹어도 너무 건강해서 문제거든. 괜찮아. 나 갔다 올게. 아이, 선아야! 선머슴처럼 씩씩하기만 한 딸 때문에 엄마는 또 웃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을 마친 선화 씨가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는데요. 누군가의 접촉에 깜짝 놀란 선화 씨. 뭐예요? 저기 1학년 심리학과 강선하지. 그래서? 남학생의 접근이 달갑지 않은 듯한 눈치인데 저기 내가 전부터 너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 뭐야? 됐어. 선화 씨답지 않게 싸늘한 반응. 참 매몰차기도 합니다. 어렵게 고백한 마음이 단칼에 끝나고 말았네요. 다음 날 오후 선화 씨는 과제 때문에 친구 집을 찾아가는 길인데요. 지훈아, 나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몇 동 몇 회라고 했지? 그런데 죄송합니다.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라고 조심히 다뤄달라 그랬잖아요. 어? 다 망가졌잖아. 아니 사모님, 저 오토바이가 부스 튀어나온 바람에 정말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택배 일을 하는 노인 총식 씨를 목격하게 된 선화 씨. 아는 얼굴인가요? 선화 씨가 그대로 돌아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총식 씨의 뒤를 쫓습니다. 몸까지 불편해 보이는 그를 보는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대체 선화 씨는 총식 씨와 무슨 사이인 걸까요? 평범한 학생이었던 그 씨는 그 어느 날 어떤 늙고 초라한 한 남자를 발견하고는 그 심장이 멎을 듯한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사실 그녀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어떤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 노인을 발견한 뒤로 그녀는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 엄마 이내 씨는 그 좋아하는 드라마에 푹 빠져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일찍 좀 다니라니까. 밥은 먹었어?
먹었어요. 엄마, TV 좀 그만 봐. 집에만 오면 시끄러워 죽겠어 아주. 기집애 웬 짜증이야. 남자한테 차였니? 남잔 무슨? 오늘따라 선아 씨가 예민하네요. 쟤가 왜 저래? 방에서 홀로 선아 씨가 꺼낸 것은 한 장의 사진. 아, 이 사람은 아까 봤던 그놈이 충식 씨 아닙니까? 그녀를 이토록 눈물 짓게 하는 그는 선아 씨에게 어떤 사람인 걸까요? 뭐해? 아빠 생각했어? 아니야. 엄마 저 왜? 아니야 아무것도. 얘는 싱겁기는. 나와서 과일 먹어. 엄마에게조차 말하지 못하는 선아 씨의 고민.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근심 가득한 선아 씨가 누군가를 만나러 나왔는데요. 선아야. 선아야, 무슨 일이야? 선생님. 저 어떡해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고등학교 은사인 순영 씨에게 선아 씨는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꺼내놓습니다. 사실이야?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후 아내의 심부름으로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사오는 충식 씨. 에이 죽겠네. 느닷없이 벌어진 충돌 사고. 그런데 이 여인은 순영 씨 아닙니까?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병원이라도 가셔야 되는 게. 병원은 무슨? 아유 됐어. 이거 아무래도 고의적인 사고인 것 같은데요. 저기 어르신. 죄송한데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왠지 날씨 익어서요. 나? 나 경남 사람인데. 제가 사람 잘못 봤나 봐요. 죄송합니다. 의도적인 접근에 고의적인 사고까지. 순영 씨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선아 씨가 지켜보고 있었지 뭡니까? 며칠 뒤 늦은 밤 아내에게서 쫓겨나 시원찮은 몸으로 골목가를 전전하는 충식 씨. 그 말년 인생이 참 고돼 보입니다. 그런데 몸에 물이라도 온 걸까요? 급기야 각혈까지 하고 쓰러지고 마는데요. 자, 이를 어쩝니까? 누구보다 당황한 건 선아 씨인데요. 거기 119죠.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이봐요. 이대로 선아 씨의 얼굴도 못 보고 눈을 감는 건 아니겠지요. 이봐요. 정신 좀 차려봐요. 두 사람의 도움으로 병원에 입원한 충식 씨. 급성 폐렴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회복 중인 충식 씨의 병실을 찾은 사람은 다름 아닌 선아 씨였습니다. 그가 걱정이 됐던 걸까요? 나한테 왜 그랬어? 왜? 당신 죽이는 상상을 수도 없이 했었어. 잠든 충식 씨에게 털어놓는 선아 씨의 충격적인 고백.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력을 찾고 퇴원 수속을 마친 충식 씨가 짐을 싸는데 바로 이 사람이에요. 경찰입니다. 김충식 씨 맞죠? 예. 그런데 무슨 일로? 갑자기 경찰들이 무슨 일이죠?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으니까 죗값을 받아야죠. 10년 동안 잘도 숨어 계셨어. 에? 아니 그게 뭔 말씀이에요? 나 기억 안 나요, 아저씨? 뭔가 기억을 되짚는 듯한 충식 씨. 사실 두 사람의 악연은 바로 1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유년을 보내고 있었던 선화. 집안일까지 돕는 참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나 잘 씻지? 우리 딸 없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잘 씻네. 아빠! 고향집에서 일을 보고 일주일 만에 돌아온 아빠 태국 씨. 우리 딸 잘 있었어? 인사드려. 아빠 고향 형님이셔. 오, 네가 사나구나. 이야, 참 이쁘게 생겼다. 어? 자, 사나 선물. 아빠의 지인이었던 충식 씨와의 첫 만남이 그렇게 시작됐고, 갈 곳 없던 충식 씨는 그날부터 선원의 집에서 머무르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어린 선아는 부모님의 싸움을 목격하게 됐던 것인데요. 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렇게 물려 터지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호구인 알고 이용하잖아. 아니라고. 금방 받을 돈이라니까. 또 그 소리. 그 인간 누구야? 번호 대라고. 아니라고. 번호 대. 이번에 됐다고. 그냥 못 넘어가. 그날도 자주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님 때문에 어린 선아는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저씨! 일을 마친 충식 씨가 다가왔던 것입니다.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까? 네. 울적한 선아에게 위로가 된 사람은 착한 아저씨 충식 씨였습니다. 근데 아저씨 여기 왜 그래요? 어릴 때 다친 거야. 어쩌다가요? 안 아파요? 지금은 괜찮아. 그런데 며칠 뒤 결코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범인의 흉터는 그날의 충격과 함께 어린 선아에게 가슴속 깊이 영원히 각인됐던 겁니다. 그 아버지의 지인이었던 그 집에서 그 먹고 자고 일하면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에게 접근해 여러 번 성추행을 했고 급기야 성폭행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 은혜를 베푼 지인의 딸에게 몹쓸 짓을 했던 그는 누구에게도 이 일을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까지 남기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몇 달 후 아빠 태국 씨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등졌고 모녀는 결국 그 동네를 떠나게 됐는데요. 고등학생이 된 선아는 끔찍한 기억을 지우려 씩씩한 척 더욱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악몽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우리 학생. 나한테 왜 이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게 아닌데. 떨어뜨렸는데. 어민과 비슷한 연령의 남자들만 보면 심장이 멎을 듯한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그날의 사건이 꿈속에서 반복되며 그녀를 괴롭혀왔습니다. 왜 그래, 선아야. 선아야, 정신 차려봐. 하지만 선아 씨는 끝까지 입을 다문 채 혼자 감당했던 것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죽어서도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한눈에 그를 알아봤고 고민 끝에 그 자신의 고등학교 선생님인 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제자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은 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자며 씨를 돕게 됐던 거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고도 직장을 갖고 거리를 활보하며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선화 씨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범인 손목에 있던 흉터 자국이었는데요. 흉터 확인했어. 이 사람도 맞죠? 아빠의 친한 형이란 커피를 쓴 비열한 충식의 얼굴. 확실해. 모든 확인이 끝난 그날 밤, 두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자. 그런데 하필 병에 걸린 그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대로 죽게 놔둘까 고민했지만 안 돼. 일어나. 안 돼. 일어나. 당신 같은 사람 이런 데서 죽으면 안 돼. 죽더라도 감옥에서 죽어. 일어나. 일어나.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던 선화 씨는 결국 그를 병원으로 옮겼던 것이죠. 김충식 씨, 당신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성폭행? 아, 벌써 10년이나 흘렀어, 이 양반아. 증거 있어, 증거? 야, 너 왜 거짓말하니? 너 나 알아? 나 아냐고? 이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엄마 이내 씨. 이 집이 같으니까 우리 너한테 왜 그랬어? 왜? 내 남편은 죽을 때까지 너를 좋은 형이라고 믿었는데 왜 그랬어? 아니야! 아니라고! 재수 씨가 증인이야? 증거가 없다며 잡아떼는 충식. 선화 씨는 과연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버린 성폭행 사건. 파렴치한 그의 범행은 입증될 수 있을까요? 10년 전 그가 그 집에 머물렀던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았고 성폭행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피해자의 진술 등이 중요한 단서로 작용했습니다. 또 선화 씨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힘없는 노인을 해코지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피고인 은 그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범행 이후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 그 이미 폐인이나 다름없는 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본 거죠. 또한 그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 어린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미성년자 강간죄로 징역 7년에 6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됐던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해온 자는 어떤 식으로든 하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선한 웃음의 가면을 쓰고 저지른 추악한 범죄는 쉽게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